텃밭을 가꾸거나 귀농 귀촌을 하여 작물을 재배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것 중에서 하나는 질 좋은 퇴비 만들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퇴비 만들기를 하다 보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고 딱히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지만 물어봐도 제대로 된 대답을 얻기도 어렵지요. 그렇죠? 오늘은 왕겨 발효와 낙엽 퇴비 만들기를 하면서 중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왕겨, 낙엽 등 유기물 퇴비 만들기의 필수적인 3대 요소에 대하여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 퇴비를 만들 때 유의사항과 중간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등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일전에 올린 왕겨 발효하기 영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청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때 왕겨를 발효하기 위하여 물엿, 요소, 부엽토 등을 24리터 크기의 물엿 양철통에 넣고 밀폐하여 하우스 안에 두었는데 오늘은 발효 과정을 관찰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통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니 물엿 때문인지 달콤한 냄새, 시큼한 냄새, 알코올 냄새가 야릇하게 뒤섞여 있군요. 왕겨의 모양은 원형을 그대로 이고 그 색깔은 희끗희끗하면서 조금 갈색도 띠고 있네요. 시큼한 냄새로 보아 애매하지만 다소 발효가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지만 활발하지는 않군요. 왜 그럴까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낙엽, 왕겨 등 유기물을 퇴비로 만들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잘 체크해야 관찰 포인트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수분 60%, 둘째, 탄질비 30대 1, 셋째, 온도 55도 내지 65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다만 온도의 경우 왕겨 발효와 같이 밀폐 용기에 넣는 방식으로 혐기성 발효하는 경우에는 20도 내지 30도로 맞추면 됩니다. 이와 같은 3가지 요소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재나 석회를 추가하여 pH 농도를 미생물이 좋아하는 약 알칼리성으로 맞추어주면 좋답니다. 첫째, 수분을 체크해 볼까요? 손으로 왕겨를 잡으면 촉촉한 상태이면서 물이 떨어지거나 고이지 않아 적절해 보입니다. 둘째, 탄소 질소 비율, 즉 탄질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높으면 질소가 부족하여 분해 속도가 느려지고 낮으면 암모니아와 악취가 발생하는데 이미 탄질비를 고려하여 재료를 혼합하였고 현재로서는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지만 왕겨의 탄질비가 100대 1로 높은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발효가 느릴 경우에는 요소나 부엽토를 추가하여 질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온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기는 하우스 아니고 나름대로 은박도짜리로 보온 조치를 하였지만 지금이 겨울철이라 외부 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상 15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물엿 양철통 안의 온도는 평균 5도에서 10도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밀폐 발효를 할 때 적정 온도로 알려진 20도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조치로 단열성이 떨어지는 양철통을 스틸로폼 박스로 바꾸고 김장용 비닐봉투 안에 넣어 왕겨를 넣어 밀폐한 후 은박지를 덮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도 넣어두도록 하고요. 스틸로폼 박스로 상당한 온도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비닐봉지에 재료를 넣어두었기에 활발한 발효가 이루어질 때 비닐이 부풀어 오르면 쉽게 발효 정도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온도계 설치에 따라 내부 온도 확인도 가능하겠지요. 그렇죠? 다만 너무 밀폐를 하면 가스가 차서 발효에 방해되므로 비닐봉지 끝을 느슨하게 묶어야 한답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스틸로폼 박스 안에 발열 장치를 설치하여 온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 같네요. 밀폐된 작은 공간임을 감안하면 간단한 USB 발열 장치만 있어도 온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지요. 전기료나 안전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겠네요. 이 물엿 양철통은 당초에 우리 농원으로 놀러오는 고양이에게 집을 마련해 주려고 구한 것이라 이것으로 고양이 집도 하나 만들어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 통은 3주 전에 낙엽과 퇴비 재료를 넣어둔 통인데 퇴비화 과정을 관찰할 목적으로 만들었답니다. 여기에 사용한 재료는 낙엽과 부엽토, 요소, 재, 물입니다. 재료가 간단하죠?
자세한 내용은 일전에 올린 낙엽 완겨로 퇴비 만들기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도 중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호기성 환경으로 낙엽 퇴비를 만들기 위하여 뚜껑을 반쯤 개방하여 관리하고 있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특별한 냄새는 없지만 흙냄새와 달콤한 냄새가 조금 납니다. 그리고 낙엽은 푸석푸석하고 미생물이 활동한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네요. 첫째, 수분을 체크해보니 바깥쪽은 증발로 인하여 낙엽이 푸석푸석하고 말라있는 반면에 아래쪽은 축축한 상태이네요. 색깔이 검은 편이고요. 그리고 위아래 낙엽을 뒤섞어 주니까 전체적으로 수분은 적절해 보입니다. 밀폐 용기의 아래쪽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 산소가 부족하여 미생물 분해가 일어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밀폐 용기의 아래쪽에 구멍을 뚫든지 나뭇가지 등을 넣어서 수분이 아래로 빠지게 하고 공기의 흐름도 좋게 해야겠군요. 오늘은 부엽토를 좀 깔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탄질비의 경우 높으면 질소가 부족하여 분해 속도가 느려지고 낮으면 암모니아와 악취가 발생하는데 이 낙엽 퇴비는 탄질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네요. 다만 부엽토를 추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생물과 질소를 추가 공급하고 공기 흐름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겠죠? 셋째, 온도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균 5도에서 10도 정도에 불과하여 호기성 미생물 활동에 필요한 적정 온도 55도보다 현저히 못 미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퇴비 더미를 1입방미터, 즉 1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크게 하고 특히 위로 높이 쌓아서 밀도를 높이면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퇴비 더미 내부 온도를 55도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작은 용기로는 온도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발열장치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온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비현실적이네요. 겨울철에 조그만 통에 낙엽을 담아 퇴비를 만들어 보겠다는 시도 자체가 무모한 것일까요? 하지만 유기물 퇴비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이만큼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여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완겨 발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혐기성 미생물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활동하는 점에 착안하여 이 낙엽 퇴비도 용기를 밀폐하여 혐기성 발효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팔레트 퇴비암 만들기, 나무를 세워 농기구 거치대 만들기, 구덩이 퇴비암 만들기 등을 제작할 예정이랍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재미있는 영상을 더 빨리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